살아서는 한의 충신, 죽어서는 한의 귀신. 조조를 없애라는 황제의 밀서를 받던 동승은 거사에 가담했던 유비가 떠난 후 조조를 죽일 계책을 찾지 못해 병이 들었다. 폐하께서 절 보내 동승님을 보살피라 하셨습니다. 고맙네 길평. 어서 완쾌하셔서 폐하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야지요. 내게 힘이 없는 게 하니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으다. 잠깐 기다리게나. 자네에게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네. 아직 몸이 낫지 않으셨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는 거뜬하네. 조조는 나라의 대권을 희롱하여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 그대는 충의 열사들을 모아 역적을 쳐주시오. 조조 이 역적놈아 어딜 달아나느냐. 꿈을 꾸셨군요. 아차, 내 잠꼬대를 들었구나. 공께서는 승상을 헤아려 하십니까? 아, 일이 어그러지는구나. 저도 한나라 백성입니다. 폐하의 근신과 조조의 횡포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쓰일 때가 있다면 일러 주십시오. 그게 진심이요? 추호도 거짓은 없소이까? 피로써 제 진심을 밝히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폐하께서 내게 조조를 없애라는 밀서를 보내셨네. 아, 폐하께서? 비밀리에 조조를 치료했으나 함께 가담했던 유비마저 떠나고 말았소.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울 뿐이요. 역시 가슴앓이가 도져서 생긴 병이셨군요. 걱정 마십시오. 제게 조조를 죽일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조조는 편두통이 심할 때면 저를 찾습니다. 다음번에 또 저를 찾을 때 적 독약을 먹인다면 안 죽고 배기겠습니까? 한나라의 운명이 그대 손에 달려있구나. 하지만 일은 엉뚱한 곳에서 틀어졌다. 이놈에게 매 40대를 안기고 헛간에 가두어라. 주인이 아끼던 여자와 놀아났으니 너는 산송장이다. 모진 매를 맞은 하인 진경동이 동승에게 앙심을 품고 제 살 길을 택한 것이다. 오냐 너는 이제 내 상전도 주인도 아니다. 놈이 달아난다. 어서 잡아라. 승상을 뵙게 해주시오. 급히 구할 일이 있소이다. 있소. 무슨 사정이 있기에 이렇게 늦은 밤에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동승어른의 노비 진경동입니다. 요즘 왕자복, 마등, 오자란 등이 자주 제 주인 집에 모여 은밀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좀 더 자세히 말해봐라. 제 주인이 비단 한 폭을 꺼내놓고 여러에게 보였는데 비밀스러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길평이 이 일에 가담했습니다. 길평은 폐하의 명을 받아 동승의 병관을 하러 간 게 아니냐. 길평이 손가락을 잘라 맹세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왕자복 무리와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놈들 내가 너희들 뿌리째 뽑으리라. 승상께서 급히 오시랍니다. 또 편두통이 도찌셨구나. 약을 준비해서 곧 가겠다고 전해라. 조조 드디어 니놈이 죽을 날이 왔구나. 승상 길평이 약을 지어왔습니다. 어서 들라해라. 뜨거울 때 마시고 땀을 빼시면 곧 나으실 것입니다. 식기 전에 드십시오. 임금이 약을 마실 때는 신하가 먼저 맛을 본다 들었소. 그대가 먼저 한 모금 마셔보구려. 예, 앞불사 일이 뒤틀리겠구나. 약이란 병을 낫게 하면 그만이다. 귓구멍에라도 쏟아 누워주겠다. 이놈이? 과연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어서 저놈을 끌어내라. 반드시 널 부추긴 자가 있을 테지. 이름을 대라. 조조 니놈이 역적이란 사실은 천하가 알고 있다. 폐하를 손에 쥐고 지락펴락하는 니놈을 누군들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 보냐. 저놈이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 사정을 봐주었다간 목을 베겠다. 우리까지 죽는다. 역적놈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죄인이 기절했습니다. 놈을 오게 가더라. 죽으면 증거가 없어지니 잘 감시해라. 나라 일에 수고가 많소. 오늘은
마음껏 즐기시오. 조조 저놈이 갑자기 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지? 다음날 조조는 연회를 베풀어 대신들을 초대했다. 동승은 아프다는 핑계로 빠졌으나 함께 조조를 죽이기로 했던 왕자복, 충집, 오석, 오자라는 연회에 참석했다. 흥겨운 자리에 음악이 없어서야 쓰겠소. 여봐라, 어서 그자를 데려오너라. 이 놈은 나쁜 무리와 결탁해서 조정에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 했소. 뭣들 하느냐. 저놈이 한가락 뽑도록 매질해라. 이런 살벌한 자리에서 더 있어서 득될 게 없지. 거기 내부는 잠깐 남으시오. 승상 왜 그러십니까? 요즘 동승집에 자주 모이신다지요. 흰 비단에 썼다는 글은 무엇이오? 무슨 말씀인지 증인이 있는데 시치미를 뗄 작정이냐? 놈들을 가두어라. 우두머리를 잡은 뒤에 죄를 묻겠다. 다음 날 아침 조조는 문병을 구실로 병사들을 이끌고 동승의 집을 찾았다. 대단찮은 병으로 승상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아마도 나라를 근심하는 충실의 병일 테지요. 공께서는 길평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소? 무슨 말씀이신지. 길평 그놈을 끌고 오너라. 조조놈아, 하늘이 내게 역적을 주기로 하였다. 이놈과 왕자복 무리가 나를 죽이려 했소. 모두 잡았는데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았다는구려.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못 차렸나 보구나. 매우 차라. 승상 내 혀가 붙어 있으니 입을 열겠소. 밧줄을 풀어주시오. 모든 것을 말하겠소. 흑 죽음 앞에서야 풀어줘라. 저기가 폐하가 계신 궁궐 쪽인가? 폐하 신은 끝내 역적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 원통함을 어찌하오리까? 저놈을 잡아라. 죽어버렸습니다. 길평 끝내 충의에 대한 신념 속으로 몸을 던졌다. 저 늙은이의 방을 샅샅이 뒤져라. 동승의 방 안에서 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왕자복, 충집, 오석, 오자란 마 등 그리고 유비농까지 나를 죽이려 했구나. 영모를 깨한 자들이 가족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죄다 잡아들여라. 다시는 어떤 놈도 허튼 수작을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일에 연루되어 죽은 자가 700이 넘었다. 그 후 조조는 군사 3,000을 뽑아 조홍으로 하여금 궁궐을 지키게 했다. 다시는 황제가 외부 세력과 결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형제들은 흩어지고 승상 부르셨습니까? 유비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내 가랑이 밑에서 송곳을 갈고 있었어. 먼저 유비놈부터 쳐 없앨 것이다. 승상께서 유비를 치러 가시면 유비는 틀림없이 원소에게 구원을 청할 것입니다. 원소가 허도로 쳐들어오면 어찌 하시렵니까? 각가의 생각도 같은가? 원소는 의심이 많은 데다 그의 모사들은 서로 시기하여 단합하지 못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비는 새로 군사를 모으고 있는 중이니 아직 그 세력이 미약합니다. 연판장, 여러 사람이 어떤 일에 동의해 서명한 문서. 지금이야말로 유비를 칠 때입니다. 껄껄껄 내 생각이 가까워 갔다. 출정이다. 유비 그 능구렁이 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 전군은 5부대로 나누어 서주로 진격하라. 조조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진격해 온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우리 힘만으로는 조조의 대군에 맞설 수 없어. 원수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들이닥쳐 서주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부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오. 막내 놈이 병에 걸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싸움터에 나간단 말이오. 주공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호도는 조조가 유비를 치러 나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때 군사를 일으켜 호도를 친다면 위로는 황제 폐하를 아래로는 만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풍 그대 같으면 자식이 죽어가는데 싸움터에 나갈 수 있겠소? 유공에게 내 사장을 잘 말해주시오. 일이 잘못되면 언제라도 나를 찾아오라고 하시오. 예, 한낱 어린아이의 병 때문에 저로의 기회를 놓치다니 이제 만사는 끝났도다.
조조는 병사를 9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만 진체에 남기고 나머지는 사방에 매복시켜 놓았다. 역시 파수꾼도 얼마 없고 다들 골아 떨어졌군. 적을 향하여 돌진. 원래 왜 이렇게 조용해? 조조군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걸려들었다. 놈들은 박살내 버려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이런 빌어먹을 오히려 우리가 속다니. 얼뱅이 놈들아 얼마든지 덤벼라. 전군 소패성으로 후퇴. 소패성으로 가는 길목도 조조군으로 꽉 찼구나. 안 되겠다. 일단 망탕산으로 피하자. 형님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시끄러운 걸 보니 장비가 벌써 시작했나 보다. 우리도 준비하자. 시새끼같이 어딜 몰래 기어들어 오려는 거냐. 이게 어찌된 일이지? 왜 조조군이? 조조가 우리의 기습작전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저기 키 큰 놈이 있다. 승상인회를 배신한 놈. 일단 소패를 후퇴한다. 주공 소패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조놈이 어느 틈에 소패성을 점령했구나. 주공 사방이 조조군입니다.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 겨우 나 혼자 도망쳐 나왔구나. 나왔는가? 일단 원수에게 가서 몸을 의지해야겠다. 예전에 한 말이 있으니 내치진 않겠지. 유공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오? 부끄럽습니다. 조조에게 당해 제 한 몸 겨우 건져 나왔습니다. 저런 지난번에 아이의 병 때문에 도와주러 가지 못해 마음에 걸렸는데 잘 오셨소. 조조놈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수해 줄 테니 염려 마시오. 호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조 너는 유비를 잡아두지 못했지만 보아라.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을 내 수족으로 부리게 될 것이다. 소패성과 사주성을 점령했습니다. 남은 건 간우가 버티고 있는 하비성뿐이요. 하비성엔 유비의 부인들이 있어 간우가 죽기로 버틸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간우가 탐났소.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 방법이 있겠소? 없겠소? 간우는 의리가 두터운 사람이라 싸우다 죽을지언정 결코 제 주인을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계책을 써서 간우를 성 밖으로 깨어낸 다음 설득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간우놈아, 네가 두개 갇힌 새양지로구나. 우리가 겁나서 꼼짝을 못하느냐. 말꼬랑지를 턱에 달고 있는 놈은 너밖에 없다. 내 주인을 벌써 목이 달아났는데 혼자 사람 보겠다고 숨어 있느냐. 조조의 간쓸게 노릇이나 하는 놈들이 감히 누구에게 헛소리야. 이놈 어딜 도망가느냐. 행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이놈 거기 서라. 멀리 끌어내자. 장군성에서 너무 멀리 나온 것 같습니다. 아차, 형수님들이 위험하다. 말을 돌려라. 이미 늦었다.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장군 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토산 위로 피해라. 이게 무슨 꼴이냐. 적의 양은 얕은 속임수에 넘어가 두 형수님을 위험에 빠뜨린 채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다니. 간우 형님 장류가 아닌가. 네가 지금 나와 싸우러 온 것이냐? 지난날 형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냐? 유황숙의 가족은 승상의 호의를 받아 성 안에 무사히 계십니다. 형님께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황숙께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장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만 내려가시지요. 역시 그렇군. 조조의 명을 받고 날 설득하러 왔다면 당장 돌아가라. 나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우다 죽을 것이다. 형님의 그 말을 들으면 천하가 비웃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충의를 위해 죽겠다고 한 것이다. 지금 형님이 돌아가시면 세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지난날 유황숙과
한시에 죽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지금 죽는다면 그 맹세를 저버리는 죄가 하나요? 유황숙이 형님께 부탁한 두 부인의 안전을 저버린 죄가 둘입니다. 또 한시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한낱 필보의 용기로 지금 죽는다면 충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 그 죄가 셋입니다. 그럼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승상께 항복하십시오. 일단 살아있어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다, 항복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첫째, 내가 항복하는 것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 황제께 항복하는 것이다. 둘째, 두 분 형님의 안전을 보장하며 지내시는데 조금도 궁색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한다. 셋째, 유황숙이 계시는 곳을 알면 언제 어느 때라도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좋다.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들어준다고 해라. 이제 같이 내려가 승상을 뵈시지요. 승상께 보유한 군사를 물려달라고 하게. 성에 들어가 형수님들께 허락을 받은 다음 항복하러 가겠네. 군사를 물려달라고? 안 됩니다. 놈의 속임수입니다. 틈을 타서 돌아날 것입니다. 힘들어 잡은 호랑이를 송두리째 놓아주시렵니까? 군사들을 심리 밖으로 물리게. 간호는 믿음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충성과 의리를 생명처럼 쫓는 간호와 넓은 도량을 보여 담대함을 드러낸 조조, 두 사람의 인연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드높구나 간호의 의리요. 싸움에 진 장수를 너그러이 거두어 주시니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내 일찍이 관공을 흠모해 왔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니 평생의 바람이 헛되지 않았구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승상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조건이 어긋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입으로 뱉은 일인데 말인데 어찌 어길 수 있겠소. 저는 형님이 계신 곳을 알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유공이 살아있다면야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천하에 둘도 없는 의리와 둘도 없는 베프의 만남이구나. 하하하, 관공 많이 드시오. 요즘 승상께서 부쩍 잔치를 자주 여시는 것 같아. 이게 다 간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게 아니겠나. 사흘마다 작은 잔치에 닷새마다 큰 잔치, 게다가 금은보화도 몇 상자나 보내셨다지. 그런데도 간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네. 공의 점포가 너무 낡아 비단 점포를 짓게 했소. 받으시오. 아닙니다. 아직 입을만 합니다. 내 손이 부끄럽구나.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주시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날. 아니 관공 왜 헌옷을 위에 입은 거요? 새 옷이 다를까봐 그러시는 거요? 아닙니다. 실은 이 헌옷은 지난날 유비 형님이 주신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언제나 형님을 뵙는 것 같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승사께서 주신 새 옷으로 형님의 은혜를 덮을 수 없어 이렇게 입었을 뿐입니다.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구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의 말이 어째서 이렇게 야이었소? 천한 몸이 무거워 말이 살이 붙질 못합니다. 저런 관공 같은 장수가 이런 말을 타셔야 되겠소? 여봐라, 마국간에서 그 말을 꺼내오너라. 아니 이 말을 알아보시겠소? 이건 여포가 탔던 적토마가 아닙니까? 정녕 이 말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소, 맘 드시오. 금은보화를 내릴 때는 본 척도 않더니 적토마를 보고는 어린애처럼 좋아하는구려.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길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상. 이제 형님이 계신 곳만 알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갖 정성을 다 쏟아도 간우는 떠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구나. 제가 관공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상께서 많이 서운해하고 계십니다. 유황숙이 아무리 형님을 잘 대접했더라도 승상보다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떠날 생각만 하십니까? 형님과 난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한 사이네. 그 맹세를 저버릴 수 있겠나? 만약 유황숙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때 형님을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하지만 나도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네. 떠나더라도 승상의 은혜를 갚은 뒤에 떠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주인을 섬기되 그 근본을 잊지 않는구나. 참된 의로 다져진 사내 중의 사내다. 유비, 그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가진 수를 써도 얻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해내고 있잖은가. 기주성. 유공,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으시오. 형제들의 생사도 모르고 가족들은 조조에게 잡혀 있으니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제 날도 풀려 군사를 일으키기 좋으니 함께 허도로 가 조조를 칩시다. 지금 조조군은 서주를 얻은 뒤라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내 시를 다지며 기회를 누리십시오. 전풍은 때가 아니라 하는데 유공의 생각은 어떻소? 지금 조조를 치지 않으면 공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의를 잊었다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유공의 말이 100번 옳소. 당장 조조를 치겠다. 알량 네가 조조놈의 벼르장머리를 고쳐주고 오너라. 때를 기다렸습니다. 허도 비상이다. 원소군이 백마벌에 모여들고 있다. 승상 관공이 찾아왔습니다. 관우가 관공 연락도 없이 웬일이시오. 원소군과 싸움이 있을 거라 해서 왔습니다. 부디 이번 싸움에 저를 선봉으로 삼아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 관공을 번거롭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소.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정하겠소. 자, 가자. 원소를 기다리게 해선 안 되지. 저자가 원소가 자랑하는 말량이라는 장수입니다. 놈의 실력을 가늠해야겠다. 누가 나서겠느냐? 저놈을 한 칼에 베어오겠습니다. 이춘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목에 힘을 주고 왔느냐?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한 칼에 나갔어. 이놈 이소항의 도끼맛 좀 봐라. 내 수많은 싸움에서 저런 놈은 처음이다. 내 이놈 꼬리를 빼는 볼이 우물 안에서 놀던 개구리로구나. 조조군은 올챙이 때만 모아놓은 곳이냐? 제대로 된 놈을 내보내라. 알량이 이쪽으로 온다. 도망쳐라. 장군님들도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하나? 병사들이 저렇게 겁을 먹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후퇴하라. 내일 또 알량이 달려들면 속수무책입니다. 알량과 대적할 수 있는 장수는 간우뿐입니다. 간우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간우는 은혜를 갚았다고 나를 떠날 것이 아닌가.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아마 유비는 원소에게 도망가 있을 겁니다. 간우가 원소에 아끼는 장수를 죽인다면 원소가 유비를 가만둘 리 없지 않습니까? 유비가 죽으면 간우는 떠날 곳이 없어지니 오히려 승상께 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옳다. 당장 간우를 불러라. 승상의 부름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관공 잘 왔소. 이제 관공이 나서줘야겠소. 저기 황금 갑옷을 입은 놈이 알량이요. 참으로 그 기세가 웅장하지 않소? 제 눈엔 이미 죽은 송장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가벼워하지 마시오. 지금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으시오? 가서 알량의 목을 가져오겠소. 또 한 놈이 세상을 뜨려고 달려오는구나. 알량 장군은 단칼에 베어버렸다. 귀신 같은 솜씨다. 놈들이 겁에 질렸다. 정군 돌아와라. 돌격하라. 오늘 승리는 모두 관공 덕분이요. 공의 무예는 정말 신의 경지에 달했구려. 아닙니다. 제 아우 장비는 적장의 목을 제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합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앞으로 싸움터에서 장비를 보면 무조건 토껴라. 옛. 알량이 죽다니 누가 알량을 베었단 말이냐. 얼굴빛이 대추같이 붉고 수염이 긴 장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간우가 틀림없습니다. 간우라면 유비의 아우가 아니냐. 아우를 시켜 내가 아끼는 장수를 죽이다니 네 놈은 대체 누구 편이냐. 저는 아우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자가 꼭 관우란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 부하장수의 말만 믿고 오해를 하십니까? 내가 좀 흥분했던 것 같소.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조조군을 무찌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공알령은 저와 형제처럼 지낸 사람입니다. 그의 한을 풀게 해주십시오. 오 문추, 너라면 믿을 수 있지. 부디 저도 문추 장군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보살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조소 후방에서 문추를 받쳐주시오. 정말 관우가 조조군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어서 피해라. 알령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어딜 도망가느냐 이 피라미드라. 병아리들은 놔두고 나와 붙는 게 어떠냐. 너는 뭐냐? 보고도 모르느냐. 내가 알량을 벤 관우다. 네 놈이었구나. 으아, 문추 장군마저 한 칼에 갔다. 튀어라. 자너의 깃발이 틀림없다. 아우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었구나. 하늘이여 감사드립니다. 조조가 군사를 힘으로 총공격을 하자 기세가 꺾인 원속은 태반이 항아에 빠져 죽었다. 우리는 지난날 도원에서 함께 죽기로 맹세했네. 이제 맹세는 어그러져 이 옛 의리는 끊어진 듯하이. 아우는 이름을 떨치고 부귀를 얻기로 작정은 했는가. 그렇다면 내 목을 가져가 큰 공을 세우게. 형님 살아계셨군요. 제가 어찌 그 맹세를 잊었겠습니까? 관공께서 지난날의 맹세 잊으신 게 아니라면 당장 하북으로 가 유황숙을 베십시오. 알겠소. 이곳의 일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가겠다고 전해주시오. 관우가 유비의 행방을 알아낸 것 같다고? 예,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관우를 붙잡아둘 계책이 있다. 관우는 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인사를 하지 않고선 떠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피객대가 걸려있군. 피객패가 걸려있군. 집주인이 손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걸어놓는 패. 승상께 인사를 하고 떠나고 싶었는데 만나주질 않으니 언제까지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여봐라, 두 분 형수님을 수레에 모셔라. 지금 당장 하북으로 출발한다. 처음부터 약속한 일이다. 승상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큰일 났습니다. 관우가 우격다짐으로 성문을 열고 떠나버렸습니다. 승상께서 그동안 보내신 선물을 고스란히 놔두고 갔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승상께 인사도 없이 가버리다니. 당장 쫓아가서 잡아오겠습니다. 그만두어라. 치졸한 방법으로 그를 붙잡으려 한 내 잘못이 크다. 관우 옛 주인을 찾아 부귀영화를 버리고 떠난 그대를 어찌 탓할 수 있겠는가.